네, 지난 금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40여 년 만에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영동 지방에는 해갈의 단비가 됐지만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흡족한 양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원인, 또 장마 전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에이펙 기후센터의 정일원 기후변화연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중부지방, 특히 이제 강원도 지방까지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40여 년 만의 가뭄이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가뭄의 강도 지금 올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가요? 가뭄의 강도를 정의하는 것은 가뭄의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네. 가뭄의 종류에는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자원, 수문학적 가뭄, 그다음에 사회경제학적 가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상학적 가뭄은 평년 강수량 대비 현재 강수량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가지고 예. 극한 가뭄, 그다음에 심한 가뭄, 보통 가뭄으로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하고 서울, 경기도에 내렸던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50% 정도 내렸고요. 이 정도는 극한 가뭄까지는 아니고 심한 네. 가뭄, 보통 가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한 가뭄 정도 수준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가뭄의 종류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군요. 네, 여러 저희는 종류가 그냥 있습니다. 가뭄하면 이게 비가 안 오고 물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다행히 금요일 날 장맛비가 내렸어요. 네. 물론 이제 충분한 양이 아닌 곳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비여서 농민들이 많이 반가워했는데 일단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얘기를 네, 나누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뭄이었는데 비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포도밭에 비를 맞아도 일하는 게 좋고. 충분히 오려면 한 100mm 정도는, 최소한도 100mm 정도는 와야 되는데 많이 모자라지만 현재도 많이 모자라요. 뭐 비가 얼마나 더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상태는 많이 모자라요. 예, 반가움과 함께 아쉬움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완전히 해갈에는 좀 모자랐죠? 네,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는데요. 네. 앞에서 인터뷰하신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mm 이상의 어떤 강우가 와야지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동 지방에서는 삼척이나 이런 동해 쪽에서는 한 100mm 이상 와가지고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된 예. 반면에 춘천 등지에서는 40mm 안팎밖에 안 내려가지고 추가적인 강우가 와야지 가뭄 해갈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게 지금 장마라고 하지만 또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쯤이면 이 가뭄이 완전히 해소가 될까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시 각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네. 전국적으로 강수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장기 예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7월 달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거나 아니면 평년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한 어떤 날까지 이제 가뭄이 할 수는 없지만 네. 7월 중순이나 7월 이내에는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이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국지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우리지만 지금 북한도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북한이 뭐 이런 가뭄이 일정한 주기마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개인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예. 다만 이 주기라는 것이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이 됩니다. 네. 관측 자료를 통계적으로 그 분석을 통해서 주기를 이제 찾아내는데요. 네. 그 관측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측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차라든지 관측 자료의 기간의 문제, 그다음에 관측 지점이 그 지역의 어떤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 대표성,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내포돼 있습니다. 관측 자료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가뭄들에 대해서 이 가뭄이 발생하는 어떤 기후학적인 메커니즘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따라야지 이게 현실적인 가뭄 예측이나 어떤 대응 정책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측된 그 통계 자료로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이렇게 가뭄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발생한 가뭄이 38년 주기라고 하고요. 38년 주기. 네. 예. 그다음에 124년 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추구기 자료하고 최근에
관측 자료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38년 주기, 124년 주기가 있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도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두 지역의 가뭄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네, 기후라는 것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두 지역의 어떤 가뭄이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된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뭄은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예. 4년째 가뭄을 겪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그쪽 언론들에 따르면 한 1200년 만의 어떤 가뭄이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한 5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네네. 하고요. 캘리포니아 가뭄의 특성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 캘리포니아는 겨울철에 강수가 많이 오고 여름철에 강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 강수가 많이 오면 겨울철에 내린 강설이 이게 눈으로 형태로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눈이 쌓여 있다가 봄하고 녹아서? 여름에 천천히 녹으면서 예, 이제 예. 물을 공급하는데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겨울철에 눈이 안 오고 비가 오고요. 네. 빨리 또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쓸 수 있는 물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가뭄은 그 강수량이 적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온의 상승에 따른 영향도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기후를 보면은 좀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고요. 또 여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뭄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봄, 가을이 짧아지는 짧아지고, 건, 예. 네네, 그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가뭄의 어떤 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증가될 거다 가뭄이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건 조금 또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런 날씨가 완전히 자리 잡은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네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무더울 때 보면은 유달리 이제 좀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고 특히 이제 도심에서 그런데요.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탁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나요? 네,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요. 일단 우리가 탁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일단 덥고 탁하게 느껴진다는 건 바람이 안 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대기 순환이 안 이루어지면서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희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상시보다는 무더위 때 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요. 네. 특히 강수가 또 무더위가 발생한다는 강수가 안 온다는 거니까 강수 때문에 강수가 안 와가지고 예. 더 오염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뭄이라든지 이런 기후는 농민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앞서 농민들 인터뷰도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이게 뭐 날씨가 가물어지고 가뭄이 계속되고 또 이렇게 여름이 길어지고 더운 날씨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재배하는 농작물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 지금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파파야하고 예. 키위 같은 것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은 벌써 지금 강원도 해안지대까지는 많이 바뀌었죠. 재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후가 만약 2100년까지 4도씨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과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농업진흥청의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네. 배나 포도 같은 것들의 재배 적지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뭐 엘니뇨라든지 해수면 온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과도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이 엘니뇨를 더 강화시키고 더 강도를 이제 크게 한다는 일부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엘니뇨의 강도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대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장기적으로 또 당장 지금 시급한 대책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시급한 대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는 것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측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동성, 특히 강수의 어떤 시공간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수 일수는 주는 반면에 기상청 보고에 따르면 강수 일수는 주는데 강우 강도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수가 올 때 많이 오고 안 올 때 적게 오고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지적인 강수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 그 강원도 쪽 같이 국지적인 가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수의 어떤 시공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기후변화 상황에서 나타날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분한 대응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측을 어쨌든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에이펙 기후센터의 정일원 기후변화 연구팀장과 함께 가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